1960년 늦가을 충청도 산골 마을에 첫눈이 내리던 날 김은희가 태어났습니다. 3칸짜리 초가집 안쪽 방에서 들려온 갓난아이 울음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핏덩이를 받아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계집아이네요. 마당에서 기다리던 아버지 성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곧 막걸리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니 말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또다시 무거운 짐처럼 어깨를 눌렀습니다. 다음엔 아들을 낳아야 해. 남편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딸의 손가락을 세어보며 무사히 자라기를 속으로 빌었습니다. 은희가 3살이 되던 해 아들 태수가 태어났습니다. 성만은 그제야 웃음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고 아들의 탄생을 자랑했습니다. 반면 은희는 구석진 곳에서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은희야, 동생 좀 봐라. 말순의 말에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자리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보배였고 딸은 거들뿐이었습니다. 성만은 농사와 막걸리 그리고 분노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농사가 잘 안 되면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면 화를 냈습니다. 화가 나면 주먹이 나왔습니다. 말순이 주로 맞았지만 가끔은 은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계집애가 뭘 그리 똑똑한 척을 해. 책 읽기를 좋아하던 은희에게 성만은 자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희는 책을 덮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 너머로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와 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태수는 날이 갈수록 아버지를 닮아갔습니다. 은희보다 어렸지만 집안에서는 왕자였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때를 써서 얻었고 하기 싫은 일은 은희에게 떠넘겼습니다. 누나가 해줘. 태수의 말에 은희는 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부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10살이 되자 은희는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동생을 돌봤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또 집안일이 기다렸습니다. 친구들과 놀 시간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수는 딸의 고단함을 알면서도 못 본 척했습니다. 자신도 살아내기 바빴습니다. 남편의 주먹과 시집살이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은희야, 여자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란다. 말순의 말에 은희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입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여자는 이렇게만 살아야 하는 건가? 12살 무렵부터 태수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희가 옷을 갈아입거나 씻을 때면 문틈으로 훔쳐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시선이 끈적해졌습니다. 누나 이리 와봐. 태수가 부르는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남자의 말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태수가 은희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모는 마을 잔치에 나가고 없었습니다. 달빛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누나 나 무서워. 태수는 그렇게 말하며 은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무서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은희는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태수야, 내 방으로 가. 싫어. 누나랑 같이 자고 싶어. 태수는 떼를 쓰며 은희에게 붙었습니다. 은희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을 시작으로 태수의 침범은 계속되었습니다. 부모가 없는 틈을 타서 혹은 모두가 잠든 새벽에 태수는 은희를 찾았습니다.
은희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동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누구한테 말하면 죽인다. 태수는 그렇게 협박했습니다. 13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은희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말해봐야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고, 오히려 자신이 나쁜 아이로 몰릴 것 같았습니다. 학교 선생님께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가족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희에게 집은 감옥이었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14살이 된 은희는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생리가 멈췄고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은희는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말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확신도 들었습니다. 이제 뭔가 바뀔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은희는 한 달이 넘도록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뒤틀리고 밤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날로 헬쑥해졌습니다. 은희야, 밥 안 먹니? 말순이 물었을 때도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요. 요즘 이상하더라. 자꾸 토하고. 말순의 눈빛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6번의 출산을 겪은 여자의 직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추측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희가 또다시 뒷간으로 뛰어가 토하는 것을 본 말순이 따라왔습니다. 창백한 딸의 얼굴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희야, 정말 아무 일 없었니? 은희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뭔가 있구나.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딸에게서 느껴지는 변화가 자신의 예상과 같다면 이 집안은 망할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랬니? 누가 우리 은희한테? 어머니, 저는 은희가 입을 열려던 순간 성만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말순은 재빨리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알겠니?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될지 뻔했습니다. 며칠 후 말순은 은희를 데리고 마을 한의원에 갔습니다. 늙은 한의사가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석 달은 넘었어. 이제 어쩔 도리가 없어. 돌아오는 길에 말순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은희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누구니? 누가 그런 짓을 했니? 말순의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마을 총각들 중에 누가 그랬니? 정구? 아니면 만철이?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수는 동생이었고 이 집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그랬단 말이니? 말순이 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은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물었습니다. 말을 해. 그래야 아버지한테 설명할 수 있잖니. 정구 오빠예요. 거짓말이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마을의 건달로 통하는 정구였습니다. 은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댔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못된 자식이. 내가 당장 가서. 어머니, 안 돼요. 은희가 어머니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요. 하지만 말순은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 길로 정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떠들썩해졌습니다. 우리 은희를 어떻게 했느냐? 무슨 소리여?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소. 정구가 억울하게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임신한 처녀가 있고 누명을 쓸 만한 남자가 있으면 사람들은 쉽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만이 술에서 깨어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진 후였습니다. 뭐라고? 우리 은희가? 성만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은희는 구석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닥쳐. 이 창피한 것이? 성만의 손이 은희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은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14살이 뭘 안다고? 어디서 배워서 이런 짓을? 여보, 은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럼 뭐가 잘못이야? 처녀가 애를 베면 잘못 아니고 뭐야? 성만은 낫을 들고 정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려서 큰일은 면했지만 그날 밤 두 집안 남자들이 주먹 다짐을 벌였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성만네 딸이 정구랑 그런 일을 했대. 14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부모가 제대로 못 키운 거지 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은희가 지나가면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애가 나쁜 애야. 우리랑 놀면 안 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은희를 멀리했고 친구들은 피했습니다. 은희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집에서도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성만은 은희를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집 망신시킨 것이. 말수는 딸을 감쌌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분노를 감당하기도 벅찼습니다. 유일하게 태수만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누나 편이야. 태수의 말에 은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이상한 만족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누나 뱃속의 아기는 내. 하지마. 은희가 처음으로 태수에게 거부 의사를 표했습니다. 뭐가? 나는 그냥. 제발 하지마. 은희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싱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누나는 내가 지켜줄게. 그 말이 보호가 아니라 또 다른 감옥임을 은희는 알았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은희의 고립은 심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했고 가족은 냉대했습니다. 오직 태수만이 끈질기게 곁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은희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혼잣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이런 곳에 데려왔어. 아이가 발길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생명이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자신처럼 살게 둘 수 없다고.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기다려. 엄마가 길을 찾을게. 은희의 눈에 처음으로 의지가 깃들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성만은 은희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말수는 한숨만 늘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저 애 때문에 우리 동네 망신이야. 처녀가 애를 베다니 부모가 어떻게 키웠길래. 은희가 우물가에 나가면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들은 돌멩이를 던지며 놀렸습니다. 나쁜 애. 나쁜 애. 은희는 물동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배가 칼로 찌르듯 아팠습니다. 은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참았습니다. 어머니. 작은 신음소리에 말순이 깨어났습니다. 은희야, 벌써니? 네. 아파요. 말순은 서둘러 산파 할머니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산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아이 받기는 실소. 할머니, 제발. 말순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돈을 더 드릴 테니 부탁합니다. 산파는 마지못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못마땅함이 가득했습니다. 16시간의 진통 끝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힘차게 울었습니다. 은희는 갓난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록빛이 도는 눈동자였습니다. 태수와 닮은 눈이었습니다. 은희는 가슴이 저려왔지만 아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철수야. 은희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철수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분유를 살 돈이 없어 은희는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기저귀 대신 헌 천조각을 써야 했습니다. 아이가 울면 성만이 소리쳤습니다. 시끄럽다. 저 애 좀 어떻게 해? 은희는 아이를 데리고 헛간으로 피했습니다. 추운 헛간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밤을 샜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은희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아이를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아빠야. 하지마. 왜? 사실인데. 태수는 아이를 만지려 했습니다. 은희는 아이를 품에서 더 깊숙이 감쌌습니다. 건드리지 마. 누나가 뭘 할 수 있어?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태수의 말에 은희는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 은희에게 작은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 이정자가 몰래 도움을 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은희가 아이를 돌보고 있을 때 누군가 문 앞에 보자기를 놓고 갔습니다. 안에는 분유한 통과 헌 아기 옷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놓고 갔을까? 은희는 주위를 살펴봤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우연히 이정자가 문 앞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모님? 은희가 부르자 이정자가 돌아봤습니다. 잠시 당황하더니 다가왔습니다. 은희야, 아이는 잘 있니? 네. 혹시 이모님이? 이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하지만 이정자가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어. 내가 잘 키워야 해. 이모님, 힘들면 언제든 말해.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이정자의 말에 은희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후로도 이정자의 도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분유, 기저귀, 아기 옷들이 조용히 은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르게 조심스럽게 이뤄지는 도움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교회에 새로운 여성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오미자였습니다.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깔끔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오미자는 은희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오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기가 참 예쁘네요. 몇 개월 됐어요? 3달 됐습니다. 오미자는 철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어린 얼굴을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5입니다. 오미자의 눈에 충격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따뜻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오미자는 은희에게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서울에 제 지인이 하숙집을 하고 있어요. 정영호라는 분인데 좋은 분이에요. 은희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울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왜 이런 걸?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미자가 은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희 씨, 아이를 잘 키우려면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이곳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오미자의 말에 은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 답답한 마을을, 차가운 시선들을, 그리고 태수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잠든 철수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벗어날 수 있을까? 아이의 작은 손이 은희의 손가락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에서 은희는 힘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만은 나처럼 살게 두지 않겠어. 은희의 마음속에 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막연했지만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정자가 은희를 찾아왔습니다. 은희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이모님. 오미자 그 아가씨 말 들었니?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기회야. 여기 있으면 너도 아이도 힘들어. 하지만 어떻게? 방법은 있어. 조금씩 준비하면 돼. 이정자가 은희의 손에 작은 봉지를 쥐어줬습니다.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모님, 이건 조금씩 모아둔 거야. 너를 위해서. 받을 수 없어요. 받아. 아이 엄마가 된 이상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야. 이정자의 말에 은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이모님. 고맙긴.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인생이지. 그날 밤 은희는 오미자가 준 종이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서울 주소가 희미한 달빛 아래 보였습니다. 언젠가는 은희의 마음속에서 탈출에 대한 꿈이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생후 반년이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무릎 높이까지 쌓인 어느 밤, 은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또다시 문을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누나, 문 열어.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더 꽉 안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누나, 나야. 문 너머 태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은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철수도 마치 상황을 아는 듯 조용했습니다. 한참 후 태수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은희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낮에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녔습니다. 우물가, 가게, 교회까지도 이제 편안한 곳이 없었습니다. 저 집 딸 말이야. 쯧쯧, 부모 얼굴도 못 들겠다. 어디를 가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는 점점 집안에만 머물렀습니다. 성만은 여전히 은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밥상에서도 은희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말씀만이 가끔 은희를 걱정했습니다. 은희야, 밥은 먹었니? 네, 아이는 아프지 않고. 아니에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더 많은 말을 나누고 싶었지만 집안 분위기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희는 아이를 재우고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이정자가 울타리 너머로 다가왔습니다. 은희야, 잠깐 나와. 은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담장 밖으로 나가 이정자와 마주섰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요. 그냥은 무슨. 얼굴이 다 빠졌네. 이정자가 은희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모님, 저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지. 이렇게 살 거니? 오미자 그 아가씨가 또 왔더라. 서울 이야기했다며?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로 생각해봐. 여기서는 답이 없어. 하지만 어떻게? 나는 찬성이야. 아이라도 생각해서 결정해. 이정자는 은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용기 내봐. 한 번만. 그날 밤 은희는 잠든 철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들렸습니다. 이대로 평생 살 수는 없어. 오미자가 준 주소가 적힌 종이를 다시 꺼냈습니다. 달빛에 비친 글씨가 희미했습니다. 정영호, 서울.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서울이라는 낯선 곳에서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어도 미래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더 많은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태수의 위협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오미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은희 씨 결정하셨어요? 아직 서울 지인과 이야기해뒀어요. 언제든 갈 수 있대요. 오미자가 새 종이를 건넸습니다. 더 자세한 주소와 가는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버스표 살 돈도 있어요. 이정자 이모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럼 준비는 된 거네요. 오미자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은희 씨,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리세요. 그날 밤부터 은희는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 옷가지와 기저귀를 작은 보자기에 싸두었습니다. 이정자가 준 돈을 속옷에 숨겼습니다. 언제 떠날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준비만 해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며칠 후에 왔습니다. 그날 밤 부모가 마을 잔치에 나간 사이 태수가 또다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누나 문 열어. 부모님도 없잖아. 은희는 아이를 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누나 계속 피할 거야? 어차피 우리는 가족이야. 태수의 목소리에서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문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갈 거야. 실제로 문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때 철수가 깨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간절한 울음이었습니다. 마치 엄마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은희는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 조용히 해. 아이 깬다.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계속 울었습니다. 누나 빨리 문 열어. 은희는 아이를 달래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떠나기로. 다행히 부모가 돌아오자 태수는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은희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었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보자기를 챙겼습니다. 철수는 다행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방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태어나서 자란 이 방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복도를 지나가다 부모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미안하다. 은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엌에서 마지막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태수 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집에서 멀어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었나 싶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걷느라 숨이 찼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첫 차 시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철수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철수야, 엄마를 믿어줘. 은희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서 떨렸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첫 차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는 일어서서 손을 들었습니다. 버스 문이 열렸습니다. 은희는 아이를 안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서울까지요. 표를 끊고 맨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 밖으로 마을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18시간의 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희는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여행에 지친 은희는 아이를 안고 플랫폼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바삐오가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오미자가 적어준 주소를 보며 길을 찾았습니다. 몇 번 헤맨 끝에 작은 하숙집을 찾았습니다.
문패에 정영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5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오미자 씨가 부탁한 분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영호는 은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지내기엔 좀 작지만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도 구해드릴게요. 힘들겠지만 견뎌내세요. 정영호의 말에 은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직장은 방직 공장이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손가락이 퉁퉁 붓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철수는 하숙집 아주머니가 돌봐주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이가 울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철수야, 미안해. 아이를 안으면서 은희는 매일 사과했습니다. 엄마가 더 잘해줄게. 하지만 철수는 금세 엄마 품에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은희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걸음마를 시작했고 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첫 번째 말이 엄마였습니다. 은희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공장 일을 그만두고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조건이었습니다. 철수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었습니다. 철수야, 어린이집 재밌니? 응. 친구들이랑 놀아. 아이의 밝은 대답에 은희는 안도했습니다. 철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였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은희는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란에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결국 사망이라고 적었습니다. 거짓이었지만 아이를 보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철수야,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어. 응, 알겠어. 철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빨리 흘렀습니다. 철수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은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정말? 응, 걱정하지 마. 철수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은희보다 키도 훨씬 컸습니다. 대학 졸업 후 철수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연애도 시작했습니다. 엄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 그래, 좋은 사람이야. 철수가 데려온 여자는 단정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잘 왔구나. 은희는 며느리가 될 여자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결혼식 날 은희는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가 신부와 함께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손주들이 태어났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은희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은희는 그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할머니 이야기해줘. 뭔 이야기? 옛날 이야기. 은희는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좋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다정하게 돌봤습니다. 은희가 걱정했던 대물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 은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셔. 보고 싶지 않아?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오랜만에 고향을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태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70이 된 어느 봄날 은희는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예뻐. 그래, 정말 예쁘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어릴 때 어땠어?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너희만 할 때가 있었지. 재밌었어? 은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어. 하지만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 정말 그랬습니다. 지금이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응, 괜찮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요. 고마워. 철수가 돌아간 후 은희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그때 그 새벽의 달과 비슷했습니다. 집을 나서던 그날 밤의 달. 은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했어.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잘했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가족이 언제나 안전한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 사슬을 끊을 수 있어.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기억 속에서 들렸습니다. 맑고 깨끗한 웃음이었습니다. 은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피는 운명이 아니라고,